이만큼 또 오세요. 아직은 시작할 시간 아니니까 좀 이따가 딱 되면은 나오면 이제 소리를 줄이셔야죠. 아직은 시작할 소리를 다 줄이셨나요? 네. 시작을 해보도록 할까요? 시작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소통과 건강의 메신저 소공매입니다. 자, 지금 이제 3월달 식집사님들이 좋아하는 시기가 왔죠. 그리고 이제 농작물도 깨어나는 시기가 와서 제가 오늘 또 특별한 대표님을 한번 모셨습니다. 자, 우리 친환경 유기농 식물영양제 천빛바이오 제5원 5원소 120요소 김재현 대표님 한번 모셨습니다. 네, 한번 인사해 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요한회사 천빛바이오의 김재현 대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모셨냐면요. 요즘 이제, 저도 이제 살짝, 이제 3월달이 되고 이제 날씨가 요즘 좀 따뜻해졌잖아요? 따뜻해졌다 보니까 저도 좀 한 번씩 봐줘가면서. 네, 제가 이게 네네. 방송이 좀 서툴러서. 네. 서투르시기도 더 잘하시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아마 저보다 혼자 말하실 수 있습니다. 네. 날씨가 이제 따뜻해지고 하니까, 이제 저도 이제 약간 이제 그 식물 있잖아요. 네. 저 한편에 제가 식물 많이 키우고 있잖아요. 네, 그 그렇더라고요. 식물들을 그 이제 좀 이제 이쁘게 좀 해보고 싶다라는 또 욕심이 생기고 이제 한참 농작물도 여러 이렇게 깨어나고 하니까 네. 이제 농사 지으신 분들도 이제 많이 짓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 제일 중요한 거. 그리고 요즘 가장 기후이기 때문에 토양이 대두가 되거든요. 이 그렇죠. 토양 문제가 대두가 되는데 맞습니다. 이 토양을 해치지 않고 그리고 이 식물한테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비료라고 해서 제가 지금 한번 모시고 한번 그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그 촌빛바이오 김재현 대표님 여기 촌빛바이오에서 나오는 네. 이 제품들 이것 말고도 되게 많잖아요. 네, 그렇죠. 예, 기본적으로 나는 어떤 거를 많이 좀 하고 있는 편이다. 네, 한번 좀만 우리 촌빛바이오에 대해서 한번 하이존으로 지금 옮기시고 있는 중이죠. 네, 예, 맞습니다. 예. 그 말 잘못하실까봐 그냥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려요. 네. 그냥 그래도 그냥 그러려니 똑같은 회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한번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네. 네, 저희 촌빛은 그 친환경, 좀 더 자연도 생각하고 사람도 그다음에 식물도 같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기본적으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그래서 비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유기물로 만들어진 특히나 그 작물이 꽃이 안 피거나 아니면 작물의 잎이나 줄기가 튼실하지 못할 때 이럴 때 타겟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제품들이 그런 제품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꽃을 잘 피게 꽃이 안 필 때는 꽃을 좀 잘 피게 해주는 꽃이 잘 안 피는 이유도 좀 있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꽃이 잘 안 피우는 이유는 이제 네네. 환경적인 요건이 있는데 네네. 물론 얘가 주위에 봤을 때 네네. 우리가 이런 얘기 있잖아요. 바람이 불지 않으면 네. 꽃이 피지 않는다. 맞아요. 네, 그래서 통풍이 가장 또 중요하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네. 환기를 잘 시켜주지 않으면 네. 꽃이 안 피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네. 물론 다른 환경적인 요건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많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들이 흔히 알고 있는 너무나도 이제 비료를 많이 줘서 네네. 내가 영양 성분이 너무 좋으니까 굳이 네. 꽃을 피우지 않아도 내가 자녀를 낳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마음이 먹어지게 되면 이제 네네. 꽃을 안 피우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이것은 집에서 키우고 할 때는 수익적인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제 집에서는 내가 이쁘고 내가 보고 가꾸고 이제 이런 용도지만 농사를 네. 지으시는 분들은 이제 수익적인 부분들이 네. 발생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 조금 마음에는 저도 안 들지만 네네. 그래도 좀 강제적으로라도 네네. 꽃을 좀 많이 필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나 그런 영양 성분을 좀 공급해가지고 네. 이제 꽃을 피우게 하는 그런 생리 활성, 네네. 그러니까 생리 전환이죠. 네네. 꽃으로 전환될 수 있는 그런 제품들, 제품 이름은 잉카라고 하는데요. 네. 그런 제품, 그다음에 이제 칼슘이나 마그네슘, 봉소를 한 번에 이제 그 식물한테 공급해야 되는
한 번에 공급할 수 있는 이제 칼마봉이라는 그런 제품인데. 식물에게 네. 한꺼번에 공급한다는 건 무슨 의미죠? 이제 보통 칼슘 이제 따로, 마그네슘 이제 따로, 뭐 동소제 따로 이렇게 주게 되는데 얘를 한 번에 묶어서 줄 수 있는 뭐 그렇게 편리하게 줄 수 있는 그런 제품. 네네. 그다음에 뭐 당도를 높이기, 이건 농사에 좀 적용되는 건데요. 네네. 당도를 높이기 위해서 주는 제품, 뭐 이런 것은 이제 꿀물이라는 좀 말이 좀 노골적이긴 한데 당도를 높이기 위한 그런 제품이라든지 그다음에 친환경적으로 우리가 이제 고민하는 벌레 이런 네네. 것들을 아주 그 친환경적인 물질, 그러니까 쉽게 따지면 해조 추출물이라든지 이런 120 가지 식물에서 추출한 그런 물질들로 그런 벌레들을 퇴치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 이런 제품들 위주로 이제 저희 회사에서는 이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진짜 말 그대로 친환경 진짜 유기농 쪽인 거네요. 네, 그러면 혹시 예를 들어서 이거 지금 효소 제품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효소 맞습니다. 발효를 한 거잖아요. 네네. 친환경이고 네, 효소고 맞습니다. 네네. 그러면 네. 먹어도 되나요? 네, 당연히 이것은 유기농 자재로 이제 공시돼 있고 네네. 이게 이제 처음에 이게 이제 식품으로 네네. 출범을 할까도 생각을 했었는데 아 진짜요? 네. 저 우스갯소리를 지금 물어본 거였는데. 네네. 네, 근데 네네. 이제 식품으로 나가다 보면 조금 더 뭐 네. 겪어야 되는 절차나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복잡하다 보니까 일단은 농작물한테 양보하자 해서 농작물한테 줄 수 있는 네네. 이제 자재로 이제 그대로 이 효소를 그대로 그냥 병에다 담은 겁니다. 그래서 네. 그냥 따라서 마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은. 아 진짜요? 네, 네, 네. 그렇다고 또 이제 우리도 이거는 삐처리가 돼야 돼. 근다고 진짜 먹으면 어떡해요? 근데 정말 대표님은 먹어도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시지만 네. 근다고 해서 저희는 먹으라고 한 적 없습니다. 네, 그 정도로 네네. 이게 친환경적인 제품이다.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 식물 영양제가 어떻게 해서 탄생이 됐을까요? 어떻게 해서 이 제5원수 120 효소라는 이 식물 영양소가 탄생이 됐을까요? 저 궁금하더라고요. 왜냐면 네. 저는 이거를 저희 식물들한테 제가 항상 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이제 궁금하더라고요. 어떤 원리고 또 어떻게 나왔을까? 이런 거 봐요. 네. 네, 맞습니다. 이게 뭐 일단은 이제 120가지로 효소를 담근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120가지의 식물을 가지고 네네. 이게 효소를 담근다는 건 진짜 대단한 노력과 뭐 정성이 필요한데 네. 잠시만요. 그러면 대표님 이게 120 효소라는 게 네. 120가지의 네. 효소 물질이 들어가 식물을 효소로 사실-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진짜 그 120가지의 식물을 그러면 다 기억을 하시나요, 혹시? 저도 이제 만들긴 만들었지만 저는 이제 기억을 하지만 너무 많다 보니까 와, 엄청난데요? 네, 그렇죠. 이게 거의 이게 이제 만들기가 좀 굉장히 힘든 그니까요.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대단한 제품인데 120. 자, 우선은 아까 제가 네네. 말씀드렸던 네, 네, 것처럼 네, 네. 이 탄생 배경을 한번 궁금하더라고요. 네. 120 효소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120가지를 효소에서 3년에서 7년 정도를 숙성해야만 식물이 쓸 수 있는 게 상태가 됩니다. 3년에서 7년 정도? 네네. 그래서 최소 3년에서 7년은 이제, 그리고 네. 이것을 이제 뭐 발효하기 위한 어떤 네네. 이제 특허 방법이 이제 예. 저희가 특허가 등록이 돼 있고요. 네네. 그래서, 120가지 천연 식물성 물질 특허받은 발효법? 네, 네네네. 예, 맞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제품은 네. 뭐 만들어지게 어떤 뭐 배경 같은 경우는 식물은 사실은 식물의 영향을 식물한테 그대로 돌려주는 게 가장 친화적이고 좋습니다. 그래서 얘 120 효소는 120가지의 작물로 만들었기 때문에 웬만한 농작물이나 식물들은 네네. 다 그 안에 들어가 있다고 뭐 볼 정도로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물들에게 활성을 줄 수 있는 120 효소는 이 안에는 이제 비료나 이런 성분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네네. 얘는 식물들한테 비료를 작용하는 게 아니고. 호타루님, 네. 어서오세요. 왜 이름이 120 효소인가 특이하네요. 그 말씀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네네네, 맞습니다. 네네. 뭐, 때론 어떤 분들은 이제 120 효소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120? 네, 네네. 모르시니까 그냥 얘가 이름이 그럴 수도 120 있겠네요. 효소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네네네. 120가지를 넣었다. 그래서 네네. 이제 이런 거고요. 네네. 뭐, 이제 이 제품을 이제 진짜로 만들게 된 것은 네네네. 이제 저희 어머님이 보면
되게 이제 뭐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이제 매일매일 아프다, 맞아요. 어디가 아프다, 맞아요, 뭐 맞아요. 어디 아프다, 뭐 맞아요. 이놈의 몸뚱이 네. 뭐 빨리 죽어야지, 맞아요. 뭐 제일 이런- 제일 예. 하는 거짓말이라고 하는 네, 그러죠. 그렇죠. 이게 제일 많이 하는. 저희는 이제 네네. 또 괜한 말씀 하시네 이렇게 네, 하시는데 그죠. 저도 이제 뭐 나이를 먹다 보니까 뭐 좀 몸이 이제 점점 저도 아프고 네.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더라고요. 이제 어떤 큰 병보다는 그냥 네네. 매일매일 너무 필요하고 매일매일이 필요하고 뭐 어쩔 때는 머리도 아프고 뭐 그죠. 소화불량도 생기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잦아지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야 우리 어머님이나 부모님들은 매일매일 그렇게 아프면 진짜 네. 죽고 싶겠다 하는 마음이 이제 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저도 이제 들더라고요. 너무 힘드니까. 그렇죠. 네. 고통이 매일매일 네. 있다는 것은 이게 아주 작은 그 네. 고통도 매일매일 네. 있다는 것은 이건 굉장히 좀 사람한테는 좀 그 힘든 일일 수 있거든요. 네. 네. 그것을 이제 제가 공감을 하고 그러면서 그러면 이런 것들이 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많이 얘기하듯 지금은 많이 알고 있듯이 먹는 네네. 것에서 시작이 된다. 이 먹는 것은 우리가 키우는 농산물부터 또 시작이 된다. 네네. 이 농산물을 가지고 가공도 하고 여러 뭐 분야에 적용을 해서 네네. 어떤 뭐 가공품도 만들지만 그러면 이런 농산물들을 조금 안전하고 네. 조금 유기적으로 좀 키워봤으면 좋겠다. 그럼 거기에 필요한 그러면 영양제가 뭐가 있을까?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탄생된 게 이제 이 120효소입니다. 예. 우리 왜 그런 말도 있잖아요. 네. 모든 병은 그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없다라고 그런 말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음식으로 네. 못 고치는 예.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이제 고칠 수 없다. 없다라고 네, 그게 맞습니다. 나온 거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게 토양에서 그런 뭐 우리가 뭘 먹느냐에 따라서 네. 그러니까 그럼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어머님이 많이 아프셔서 이제 먹거리를 어떻게 네. 어떤 좋은 먹거리를 줄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시다가 이 제품이 나온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저희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네네. 우리가 비료만 키우는 우리 식물 공장들에서 나오는 쌈채소나 뭐 토마토 네네. 뭐 토마토를 뭐 지정한 건 아니지만 이제 그런 네네. 것들 많이 키우잖아요. 네네네. 이런 것들은 그 비료에 있는 그 질소태를 네. 우리 이 식물에 계속 그 질소태가 그대로 쌓여요. 걔네들이 네네네. 계속해서 먹기 때문에 주는 대로 먹을 수밖에 없어요. 저희가 토양에서 키우는 것들은 네네. 토양이 좀 완충을 하거나 이렇게 해주는데 네네. 그냥 우리가 쉽게 따라 식물 공장에서 나온 수경으로 키우는 것들을 그대로 먹게 되거든요. 식물이 그대로 먹은 것을 우리가 또 다시 그대로 먹게 되면 우리 몸에 우리 동물성이죠. 우리 동물이랑 네네네. 똑같잖아요. 네네. 그런 동물성 지방산하고 만나가지고 또 위해가고 이렇게 섞이면서 여러 가지 조금 이제 반응들이 좀 불편한 반응들이 일어나서 위장장애 우리가 많이 이제 발생하는 위장장애 네네. 그다음에 이제 그런 독소들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혈액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그런 그 위험을 가지고 있다고 지금 많은 이제 그 뭐 의사분들도 일부 의사분들이나 예, 많이 나오고 있다는 논문적으로도 거죠? 많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왜 우리 지금 되게 우리 주위에 아줌마들 있잖아요. 우리 아줌마 부대들은 엄마들은 토마토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서 우리 토마토를 굉장히 많이 사서 지금 이렇게 드시고 계시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알고 있는 거는 토마토가 비료가 많이 들어간다. 그렇죠. 거의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비료를 예. 잘 먹습니다. 이제 비료를 많이. 많이 들어간다 하고 잘 먹는다 하고는 약간 다름이 있긴 네, 하네요. 그럴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토마토가 비료를 잘 먹기 때문에 내가 비료를 많이 주면 예를 들어서 좋은 비료를 많이 주면 좋은 토마토가 되겠지만 네네네. 그러니까 나쁜 비료를 많이 주면 얘가 나쁜 거를 많이 먹고 우리가 그걸 계속 먹는 거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그렇죠. 비료의 중요성이 굉장히 그러면은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건 어떤 건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토마토 정도는 집에서 키워서 먹는 게 훨씬 더 안전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집에서 키워서 먹을 수만 있으면 저희가 네네. 말하는 이런 이제 120 효소를 통해서 네네. 이제 키워서 먹으면 더 좋겠죠. 근데 120 효소로 네. 이제 120 효소로 키우면은 왜 좋은가요? 저 120 효소는 사실은 네네. 비료 성분이 없기 때문에 네. 걔를 비료 직접 성분이 없다. 네, 직접적으로 네. 키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네네. 원래 토마토나 식물이 가지고 있는 원래의 본성이 있습니다. 그 본성을 깨워서 네. 그러니까 네. 최대로 걔네들이 뭔가를 활용하고 쓸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토마토를 땅에다 심을 때 네네. 그냥 뭐
땅에다 약간의 퇴비라든지 어떤 네네. 좋은 유기물들을 넣고 네. 그다음에 토마토를 심고 그다음에 얘로만 그다음부터는 얘로만 키워도 튼튼하게 작물이 자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기 때문에 네네. 저는 이 120호소로도 충분히 키울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보면 친환경이고 유기농이잖아요. 네네. 유기농이기 때문에 얘를 그냥 많이 줘도 사실은 뭐 얘가 어떻게 되거나 그러진 않겠네요. 예, 예. 맞습니다. 네, 네. 얘를 많이 주면 이제 빨리 쓰겠죠? 네네. 그럼 빨리 쓰면 또 사야 되니까 이제 네네. 돈이 또 들어가겠지만 네. 맞아요. 그렇죠. 이게 싸지는 않습니다. 이게 지금 이거 하나에 이게 몇 밀이죠? 이게 500ml입니다. 예, 500ml인데 이거 하나에 지금 5만 원이에요. 그렇죠, 뭐. 그죠? 네, 5만 원이기 때문에 네. 싼 별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얘가 이제 제가 이따가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지만 사용법을 좀 알면은 이렇게 유용하게 많이 오랫동안 쓸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집에서는 근데 농작물 하시는 분들은 저도 깜짝 놀랐는데 농작물 하시는 분들은 그냥 저희가 홍보나 이런 걸 알려드리지 않아도 알아서 구매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예, 네. 더 많이 아시나 봐요. 농작물 하시는 분들하고 우리 대표님 이 일 말고도 네. 그런 쪽에 이렇게 협회나 뭐 이런 쪽에 많이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저 이제 조금 이제 친환경적으로 키우시는 네네. 단체, 그 다음에 그걸 넘어서 이제 자연재배 단체들이 자연재배? 많이 있습니다. 이제 어. 자연재배라는 것은 그냥 진짜로 네, 자연 그대로 태초에 이제 네. 그 모습 그대로 이제 키우려고 네네. 땅을 뭐 경운을 막 자주 하지 않거나 그 다음에 이제 그 식물체를 자라면 그대로 이제 네. 해서 토양에 돌려주는 네, 그리고 땅에 들어가는 어떤 유기물들도 네. 만들어 쓰기도 하고 뭐 음. 이제 그렇게 최대한 자연에 내가 침해되지 않게. 예, 그래서 근데 그렇게 솔직히 그렇게 하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렇게 경제적으로 네, 얘를 그렇죠, 많이 그렇죠. 판매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좀 힘들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처럼 저희는 이제 땅을 갖다가 땅 안에다가 비료를 안 넣고 네. 그때 한 해에 났던 그 막 풀들 있잖아요. 네네네. 풀을 갖다 이렇게 다 이렇게 그렇죠, 쓸어 그냥 그렇죠. 그 위에다가 쌓아서 그렇죠. 얘를 좀 많이 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네네. 거기다가 비료를 넣지 않고 네네. 이제 이번 해에도 얘를 갖다 이제 좀 뿌린 다음에서는 할 거거든요. 네네네. 예, 그런 그럼 식으로 좋습니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 하고는 있지만 네네. 우리는 우리가 먹을 거니까 네. 우리가 먹을 거니까 상관없지만 네. 이거를 가지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그렇죠. 이제 유기농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네네. 이제 예. 유기농으로 작물을 재배한다는 것은 좀 쉽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 노력과 네네. 그다음 지식도 필요하고 그래서 네. 뭐 저도 그렇게 키우면 좋겠지만 점점점 지금 세상은 그렇게 바뀌고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바꿔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관행농법 현재 네네. 키우는 농법으로 얘를 활용하게 되면 네네. 쉽게 따지면 비료나 농약을 네. 쉽게 따지면 반절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 진짜 너무 좋다. 비료를 얘랑 섞어서 예. 주게 되면 비료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어떤 흡비력, 우리가 말하는 그런 흡비력을 굉장히 많이 높여주고, 그다음에 농약과 같이 썼을 때는 네네. 농약이 식물한테 잘 작용하면서도 식물이 또 보호될 수 있는 그런 작용을 충분히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얘를 그냥 관행농법에서도 얘를 적용하게 되면 비료하고 농약을 많이 절감할 수가 있는 형태가 됩니다. 네네. 그리고 또 아까 이제 한번 이제 또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게 비료 이름이 제5원소 120 효소예요. 네네. 왜 우리 제5원소 하면은 생각나는 그 영화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이 영화를 아시는 분들은 저희하고 비슷한 세대일 거라는 생각도 하는데 제5원소 120 효소 120 효소는 이제 알 것 같아요. 네네네. 120가지의 식물을 네네. 효소로 이렇게 만들어서 돼 네, 있다. 맞습니다. 네, 근데 왜 제5원소 이거에 대한 거를 한 번만 이 영양제 이름이 제5원소 120 효소인데 네네. 이 이름이 탄생한 어떻게 해서 이 이름을 지게 되었는지. 네, 제5원소 말씀하신 대로 제5원소 하면 진짜 영화가 생각납니다. 붕대 네. 같은 걸 딱 안고 맞아, 나중에 맞아, 맞아. 딱 네네. 뭐 뛰어내리는 네. 이제 사랑의 어떤 뭐 그런 건데 이제 네. 뭐 사랑하고 살자. 네, 우리가 네. 뭔가를 희생하고 네. 살자 뭐 이런 건데 네. 이 제5원소가 그렇습니다. 이게 제5원소는 저희 네. 촌빛의 이름이 120 아니 제5원소입니다. 촌빛이 120. 말씀드리면 촌이라는 말이 농촌일 수도 있는데 네네. 그 촌은 영어로 하면
제가 뭐 영어를 잘하는 건 아니지만 CHON 해서 그게 촌이 돼요. 이렇게 딱 한글로 보면 촌, CHON. 아, 네네네. CHO. 네. CHON. CHO의 촌. 촌이 되죠. 네네네. 그렇죠. 그래서 탄소, 수소, 산소, 질소가 되거든요. 웬일이야. 그 C는 탄소, H는 수소, O는 산소, N은 질소가 돼요. 이 네 가지 성분이 유기물, 유기물이가 있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런 그 물질들을 이루는 주 원소가 이 네 가지 원소예요. 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뭐 여러 가지가 붙겠죠. 칼슘도 붙고, 뭐 황도 붙고 여러 가지가 붙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네 가지가 어떻게 구조를 가지고 있고 몇 개씩 붙어 있냐에 따라서 우리 몸도 만들어주고 뭐 얼굴도 만들어주고 피부도 머리카락도 다 모든 것들이 이제 그렇게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원소만 가지고는 얘가 그 생명이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얘를 연결하는 그 고리가 뭘 것인가? 그게 빛입니다. 빛. 촌 그다음에 빛. 그래서 그게 마지막 그 우원소입니다. 마지막 얘네들이 연결해주는 이 네 개의 원소를 연결해주는 이 마지막 원소를 이제 오원소라고 하죠. 그래서 얘가 이 네 개의 원소를 이어주고 얘를 빛나게 해주고 얘를 인해서 사랑을 주고 희생해줄 때 얘네들이 어떤 완성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제5원소라는 그 완성체를 만들기 위한 마지막 원소, 그게 이제 그 빛입니다. 태초에 우리에게 주었던 빛, 태초에 우리에게 주었던 사랑, 뭐 이런 거라고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촌빛, 그 다음에 바이오, 이제 생명. 이렇게 해서 이제 촌빛 바이오라는 이제 회사가 탄생이 될, 그래서 그걸 그냥 제오원소라고 브랜드화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CHON, 빛.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제5원소. 이렇게 5원소. 와, 저는 이제 제5원소 그 120효소에서 제5원소 솔직히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120효소만 이렇게 딱 알고는 있었거든요. 120까지 그거는 알고 있었는데 제 5원소는 솔직히 몰랐어요.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이래서 이런 시간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 그전에는 말씀 안 해주셨어요. 너무 이거 딱딱한 얘기인가 아닌가 또 참 우려가 되네요. 아니 전혀 안 딱딱해요. 저 괜찮습니까? 재밌는데 안 재밌으신가? 안 재밌으셔도 저는 재밌습니다. 저도 재밌긴 한데 혹시라도 이제 여기 보시는 이제 시청자 분들께서는 저게 무슨 얘기야? 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우리 차님이 120요소로 집에서 식물이나 작물들에게 활용하려면 비율이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시는데요? 이게 이제 비율이 집에서 쓰기에는 이제 우리 농사용에서는 뭐 보통 계량컵이 있어서 그리고 농사용으로 좀 많이 쓰기 때문에 뭐 계량이나 하기가 좀 좋은데 집에서는 이제 좀 계량하기가 조금 불편할 수 있어요. 근데 말씀드린 대로 얘는 뭐 그 많이 준다고 작물이 어떻게 되거나 그건 아니고 많이 쓰면 빨리 달아서 돈을 많이 쓰게 된다. 뭐 이러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써서 돈이 많이 달게 된다. 저희가 효과가 주면 또 사야 되잖아요. 사람이. 그러면 또 5만 원을 또 써야 되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러긴 한데 집에서 쓸 때는 이제 뭐 500ml 이제 스프레이통이라든지 대부분 이제 500ml 스프레이통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다가 티스푼 뭐 자그마한 티스푼 같은 거 있을 거예요. 티스푼 같은 걸로 그냥 이렇게 다 넣으시면 안 되고 티스푼으로 조금 이것은 이제 이것을 그 조금이 어느 조금인지 보여드리기가 참 그러긴 한데 한두 방울 정도 이렇게 더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더 넣어도 상관없는데 티스푼 크기가 다 달라요. 자 이제 이러면 난감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만약에 뭐 어떻게 해야 되죠? 저는 이제 사실은 이제 대표님께서 저 알려주셨잖아요. 그 스프레이에다가 이렇게 한 넣어가지고 이렇게 뿌리라고 그랬는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었냐면 그냥 살짝 그냥 이게 지금 열어놓은 거거든요. 저 솔직히 이거 열고 처음에 되게 놀랐었어요. 왜 놀란지 아세요? 딱 열었는데 저 봐보세요.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약간 색깔이 이렇거든요. 보이시나? 약간 색깔이 이래요. 그리고요 약간 새카만 것도 아닌 것이 뭔 색이라고 해야 되죠? 지금 이렇게 고름처럼. 근데 또
이제 보여드릴게요. 잠깐 기다리세요. 보여드릴게요. 매실 요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실 요소. 냄새도 네. 지금 이렇거든요. 매실 요소 딱 생각하시면 돼요. 예. 저는 얘 뿌리진 않았어요. 그 이파리에다 뿌리진 않았고 저는 그냥 물에다 해서 희석을 해가지고 네, 항상 그렇게 애들 치면 물을 돼요. 줬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물을 줬더니 제가 생각한 것보다 저희가 지금 키우고 있는 작물들이 굉장히 잘 자라더라고요. 네네. 지금 제가 얘를 여기에다가 지금 자, 대표님 여기다가 지금 제가 따라놨어요. 네네. 예, 여기다 따라놨는데 이제 만약에 이게 한 500ml 정도 제가 물을 한번 지금 준비해놨거든요. 네. 이 500ml 정도 물을 이렇게 준비했는데 여기다가 한번 이렇게 어느 정도 이 정도로 물을 하겠다 네. 하면은 적을까요? 한번? 네네. 아이고. 이렇게 좀 이 정도? 이 정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와 밑으로 내려가는 거 보이시나요? 오, 실타래처럼 쭉 내려가네요. 근데 색깔이 전혀 네, 전혀 그냥 물 같죠, 물. 어머머머 그 진했던 색깔이 안 나오네요. 네, 그냥 물이죠, 물. 오. 네, 근데 이만큼 넣어가지고 그냥 네네네. 과연 네. 에이 효과가 있겠어. 네네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것은 네. 네. 굉장한 이제 그 네. 미스입니다, 미스. 조금만 네. 넣어도 네. 얘는 충분한 힘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농촌에서는 얘를 이제 2,000배 이석에서 요 그러니까 이 한 네. 병이면 네. 1톤의 물량에 1톤이면 굉장히 큰 통이잖아요. 그 통에 얘 네. 한 병 넣어갖고 쓰는 거거든요. 그러면 1톤의 물이면 예를 들어서 음. 대표님 한 100평, 200평? 보통 되나? 그렇죠. 이제 농작물로 키울 때는 네네. 땅에 땄을 때는 보통 우리가 한 네. 이제 시설 재배로 우리가 봤을 때 하우스 하나에 한 200평 정도 돼요. 아. 거기에 이제 네네. 한 병 정도 줘요. 그러니까 얘는 자주 주는 게 아니라 얘는 비료가 아니기 때문에 네네. 얘를 한 번씩 좀 보약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1년을 나기 위해서 네. 보약을 한 번씩 먹는다. 그렇게 생각해 땅에다 주면 네. 토양도 좋아지고 토양에 네. 있는 미생물도 더 많이 네. 번식도 하고 네. 땅에 있는 그런 성분들도 음. 잘 빨아서 먹게끔 이렇게 식물을 도와주기 때문에 네. 보통 200평에 한 병 정도씩 넣어서 써요. 오. 그러니까 뭐 농사 짓는데 보통 우리가 200평 규모의 뭐 5만 원 한 병 넣는 거 이것은 사실은 그 정도씩 그건 아니죠. 그렇죠. 넣어야죠. 왜냐면 그 정도는 돼야지. 왜냐면 요즘에는 우리 다들 고추나 네네. 이런 거 먹을 때도 이게 어디서 어떻게 재배가 되는지 솔직히 불안하기도 해서 뭐 그렇죠. 따져 먹거나 웬만하면 저도 음. 베란다나 저희 조그만 텃밭에서 키워서 먹으려고 저희도 노력을 하거든요. 네네네. 왜냐면 불안하더라고요. 요즘에 기후 위기도 그렇지만 기후 변화가 워낙에 심각하고 토양도 그렇죠. 많이 변했기 때문에 맞아요. 내가 뭘 먹냐에 따라서 내 몸도 변화가 되기도 그럼요. 하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거를 신경을 되게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네, 맞아요. 자, 우리 호타루님께서 문지님께서는 진짜 신박하고 스마트하신 것 같아요. 우리 스마트하신 우리 아유, 김준환 대표님입니다. 감사합니다. 뭐라도 어떻게 제가 보내드리고 싶으세요? 저한테 주세요. 문지님 찾아서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사실 제가 네네. 또 우리 네네. 대표님을 통해서 네, 네. 뭔가 갈 수 네. 있게끔 이게 오는 게 있으면 이렇게 가는 가는 게 게 있어야 있어요. 돼. 그렇죠. 이 세상은 주고 네네.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네. 있습니다. 네. 호타루님이 재밌는 물리시간 같대요.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재밌는 네. 물리시간 같고 네. 새로운 지식을 알게 됐다고 사니께서 그러시고요. 네, 아이고. 호타루님이 그러시네요. 네. 그러면 흙을 얘가 네. 이 비료가 식물만 좋게 하고 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얘가 이렇게 발화할 때도 네, 발화할 그럼요, 때도 그럼요. 얘가 그렇죠. 발화할 때도 되게 유용하고 그다음에 그렇죠. 식물을 열매도 빨리 크게 한다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 충분히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흙을 건강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네요라고 그렇죠. 물어봤어요. 네네, 맞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호타루님은 정말 모범생이십니다. 제가 볼 때는 네네, 정말 네네. 딱 알아들으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딱 네네. 맞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정말 흙이 건강해야지만이 우리가 먹는 것도 건강하게 먹을 수가 있으니까. 그럼요, 맞습니다. 그럼 근데 요즘에는 우리 스마트팜 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그게 안 좋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느낌상 지금 우리 흙에서 나오는 거하고 네. 수경 재배하고 뭐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제 그러니까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절대적인 맞습니다. 거는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지만 네. 네네. 네, 진짜 이건 개인적인 예. 혹시라도 또 네, 제가 또 공격을 따지지 마세요. 네,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지극히 제가 개인적으로 미리- 말씀을 드리면 네. 스마트팜은 어쩔 수 없이 이제 네네. 지금 인구가 늘어나고 네네. 뭐 하면서 네네.
많은 어떤 그 수량이 좀 뭐 많이 나와야 되는 네네. 부분도 있고, 또 환경이 많이 이제 변화되면서 환경을 제어를 하면서 키워야 되기 때문에 네. 이제 스마트팜으로 많이 지금 가고는 있습니다. 많이 가고 있는데 네네. 그만큼 사실은 이제 좀 편한 농사가 되고 있는 거죠. 편한 농사. 그쵸. 네. 그쵸. 사실은 조금은 불편한 게 사실은 좋아요. 네네. 뭐 제가 조금 이제 쉰세대일지는 모르지만 네. 조금 불편할 때 네. 우리는 오히려 건강할 수 있다. 네. 우리가 너무 편하면 뭐든지 편하면 그걸로 인해서 이제 생기는 부작용이 많거든요. 그쵸. 그래서 조금은 불편할 때 이게 약간 좀 불편한 농사다. 우리 토지에서 하는 것은. 그리고 스마트팜 수경으로 키우는 건 좀 편한 농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네네. 스마트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스마트팜을 하게 되면 네네. 작물을 내 마음대로 조금 이제 조절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비료를 막 계속 주잖아요. 비료를 뭐 시간에 맞춰서 우리가 보통 땅에서 키울 때는 비료 뭐 쉽게 따지면 뭐 한 달에 뭐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뭐 이렇게 주는데 매일같이 얘네들은 비료를 준다고요. 그러면 비료가 차고 넘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네네. 뭐 그쵸. 너무 네. 많이 이렇게 먹다 보면 네네. 뭐 그게 계속 소비를 해야 되는데 소비보다 더 들어오는 게 많기 때문에 쌓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뭐 좀 민감한 얘기지만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비료를 많이 먹은 뚱땡이가 될 수가 있네요. 그렇죠. 그죠? 비료 뚱땡이? 그렇죠.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한 건 뭐냐면 네네. 우리는 땅을 받고 살아야 되잖아요. 땅을 그쵸. 받고 살았을 때는 우리 참 건강하고 그렇잖아요. 우리 뭐 이건 뭐 여기가 맞을지 모르지만 우리 네. 부시맨들 보면 사막이나 땅을 막 계속 걸어 다니잖아요. 그 사람들은 네, 그쵸. 또 혈관에 관련된 병이 안 걸린다고 해요. 네네. 그러니까 땅에 있는 기운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나 짐승이나 모든 것들은 네네. 땅에서 기운을 받아야 됩니다. 네네. 그래서 식물도 땅에 뿌리를 뻗어야만 네. 땅에 접촉돼서 땅에 뿌리를 뻗어야 되지만 네. 땅에 있는 영양 성분을 넘어서 네. 땅에서 나오는 그런 좋은 기운들을 받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얘네들이 원래 가지고 있는 성격이나 이런 것들이 손상되지 않고 그치. 자라게 되죠. 네네. 근데 이제 우리 수경으로 재배하는 건 땅하고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다 떠 있습니다. 공중에 떠 있는 그쵸. 그리고 어떤 배지라는 일부러 만들어진 배지에서 네네. 자라기 때문에 네네. 첫 번째로 그런 이제 기운을 받지 않은 그 상태로 자라기 때문에 얘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제 본질적인 그런 부분들이 많이 좀 제대로 작동하기에는 좀 그렇죠. 힘든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네. 비료를 또 동시에 또 많이 먹고. 그쵸.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조금 많이 인위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죠. 인위적으로 많이 자라는 거죠. 근데 그 인위적인 것을 우리가 또 따서 먹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몸에도 인위적인 어떤 기가 없는 네. 그런 먹게 되면 우리 진짜 우리 거니까. 네, 찐으로는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그냥 단지 배부르고 뭐 이런 거죠. 이제 좋은 영양 성분을 섭취해서 우리가 건강해지고 우리 몸도 아프지 않고 이제 그런 상태가 되고 해야 되는데 걔는 먹으로서 그냥 배만 부른 상태가 된다. 뭐 배부르면 장땡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까지 네, 아무래도 그래도 네. 이제 알고 네. 있는 상태. 네, 모를 네. 때는 그럴 수 있지만 네, 네, 네. 할 때는 그쵸. 할 네. 때는 그래도 내가 하나씩 네. 그렇게 좀 바꿔가는 것도 좋다. 저희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이런 걸 팔게 되면 사실은 얘를 준다고 바로 효과가 확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나타나던데요. 그렇지. 네네. 그렇죠. 네. 그런 분들은 네. 제5 원소의 뜻을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뭐 갑자기 또 하는 얘기인데 네네. 얘를 줄 때는 예. 항상 사랑한다. 내가 식물이면 식물한테 그쵸. 나도 사랑해. 너가 있어 너무 좋아. 이렇게 네네. 하면서 주면 한 2, 3일만 지나도 얘네들이 너무 반짝반짝거리면서 예. 나를 향해서 웃는 모습들을 무조건 볼 수 있다는 걸 제가 교수님 같아요. 교수님 같아. 이건 확신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맞아요. 근데 진짜 그거 맞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제가 저 애들을 키울 때 네. 작년하고 재작년에 네. 이제 재작년에는 제가 정말 사랑을 듬뿍 줬었어요. 듬뿍 준다는 건 관심이 많고 네. 걔네들을 많이 관리를 했었는데 작년에는 제가 너무 시간이 없어서 사무실에 오는 시간조차 별로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때깔부터 달라요. 맞습니다. 예, 그렇지, 때깔부터 그렇지. 많이 다르더라고요. 근데 결론은 그거네요.
아무리 얘가 되게 좋지만 기본적으로 땅이 별로면 네. 사실은 그래도 그것도 안 좋겠네요. 근데 그렇죠. 그나마 얘를 줘서 땅도 더 좀 좋아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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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네. 식으로 제가 왜 그걸 아냐면 양파는 네. 양파는 맨모작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네, 네, 예, 네, 네. 양파를 딱 크면은 한번 갈아서 거기다가 비료를 헝뻑 주고 네. 다시 또 심고 네네. 그래서 거의 양파밭을 보면 풀이 거의 없어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예, 네. 풀이 거의 없어요. 하고 제가 약간 살짝 놀랐거든요. 네네. 우리는 정말 하루 고개만 돌리면 우리 그니까 엄마네 집에서 제가 아스파라거스를 키우거든요. 아, 아스파라거스를 키우고 있는데 네. 살짝 고개만 돌리면 흙이에요, 진짜. 아니 풀이에요, 풀. 그리고 네네네. 비만 오면 제 키만큼 자랄 정도로 네. 정말 풀이 가득하거든요. 네, 좋습니다. 예, 근데 풀이 나지 않는 흙은 솔직히 그럼 그렇죠. 좋지 않다는 풀마저 거예요. 못 자란다는 것은 그 땅은 이미 네네. 죽음과 같은 땅인 거죠. 그 강한 풀마저도 못 자라는 것은 이것은 제가 심각한 토양이다. 문제가 좀 있습니다. 네. 요즘에는 그래서 요즘은 새롭게 농사를 이렇게 짓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풀하고 그냥 같이, 풀하고 맞습니다. 같이 그렇죠. 재배를 하시는 분들이 네네. 생각 외로 많이 늘어나시고 네, 점점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우리 호타루님께서 고추가 농약을 안 쓰면 안 될 정도로 병이 잘 걸린대요. 네, 맞습니다. 예, 그렇죠. 근데 고추 농사에도 이게 좋을까요? 제 5원소 126소가 좋을까요? 하고 여쭤봤어요. 네, 맞습니다. 네네. 저희 네네. 고추를 키울 때, 처음부터 키울 때부터 얘를 네. 한 번씩 이제 연면 시비를 주면 이 한 네네. 병이면 오래 쓰거든요. 20m에 20m 한 통에 10ml 정도밖에 안 쓰기 때문에 10ml씩 따지면 얘가 50회를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네. 예, 그렇게 해서 자주자주 주면 네. 그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제 내병성이라고 하죠. 네네. 그런 것들이 강해져서 네. 쉽게 따지면 농약을 두 번, 세 번 칠 거, 얘네들은 네네. 이제 뭐 한 번, 이게 예방 차원에서 이렇게 한두 번 치면서도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고추를 강하게 해주기 때문에 고추 농사에도 잘 활용을 하면 아주 그 좋은 고추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그 고추도 그 김장할 때 저희 네. 고춧가루 살 때 진짜 가격이 천차만별이에요, 사실은요. 네네네. 예, 특히나 이제 유기농 쪽으로 구하려고 하면 정말 너무 비싸요. 완전 그렇지, 맞아요. 김장이 아니라 금장이에요, 진짜. 네, 네. 그 김치 하나 이게 담는데 이게 네. 너무나 다르거든요. 충분히 예. 공감합니다. 네. 아,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차라리 비싸도, 네. 비싸도 제 주위 보면은, 그래, 괜찮아. 네. 비싸도 괜찮으니까 유기농으로 키운 거를 자기는 사서 먹겠다 하시는 분들이 생각외로 많으시거든요. 네, 점점 예, 지금 요즘은, 네, 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트렌드 자체가 시대가 그쪽으로 많이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예. 뭐 지금은 네네. 근데 가족들이 옛날에는 네. 한 가정에 막 10명, 네네네. 막 이렇게 넘게 모여 살았는데 지금은 뭐 네네. 2명, 그 다음 1명, 세 식구 정도 네. 뭐 이런 식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리고 이제 외식 문화도 많이 발달됐기 때문에 집에서 밥을 먹거나 이제 김치를 많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네네. 이제 저희 어머니도 사실은 뭐 마트나 이런 데 가면 싼 거 안 삽니다. 근데 너무 비싼 것은 또 그렇지만 뭐 비싼 건 돈 있으면 뭐 비싼 것만 살 수도 있겠죠. 근데 비싼 것보다 좋은 거겠죠? 좋으니까 이렇게 비싼 생각하는 거죠. 거죠. 그렇죠. 비싸다는 것은 네네네. 농작물로 네. 따졌을 때 네네. 이제 다른 건 틀립니다. 이게 공산품은 비싸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근데 네. 농작물은 비쌀수록 사실은 좋습니다. 왜냐면 그래요? 그만큼 오. 돈이 많이 얘를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고 그만큼 투자가 됐기 때문에 비쌀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비싼 것은 농작물은 비싼 게 좋습니다라고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다른 거 화장품이나 네네. 뭐 옷 이런 것은 네. 비싸다고 좋은 건 건 결코 아니니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어머니도 옛날에는 싼 네네. 거, 양 네네. 많고 이런 거 샀는데 네. 지금은 네. 나이가 70이 넘으셨는데도 네. 그래도 어느 정도 더 잘 아시겠다. 좀 가격이 있는 것들을 좀 네네. 선택해서 그러니까 가격이 있다는 것은 뭐 쉽게 따지면 뭐 계란도 네네. 뭐 뒤에 숫자가 보면 뭐 동물 뭐 1번이나 2번 이렇게 네네네네. 우리가 보면 뭐 있잖아요. 이런 네네. 식으로 네, 이런 것들을 사가지고 오. 네, 쓰시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오. 이렇게 나이가 그렇게 있으신 이제 우리 어머님들도 그렇게 하는데 네네. 지금의 이제 젊은 사람들은 조금 더 심하죠. 그래서 이제 회원제 우리가 도시락 뭐 바구니 이렇게 받아가지고 뭐 일주일 쓸 것을 네네. 농산물을 받아갖고 쓰시는 농가들 네네. 이런 이제 소비자들도 많이 이제 지금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 그 좋은 농산물들을 지금 뭐더라 구입해가지고 네. 요리를 하시거나 뭐 드시는 분들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정말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 120 효소가 제 우원서 120 효소가 네. 왜 우리 되게 이렇게 습한 네.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습한 상황이라고 해야 되죠? 예. 습한 상황이 되면은 땅이나 이런 게 되게 습하면 뿌리가 약해지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힘들게 되는데 그런 때도 얘가 뿌리를 보호할 수 있다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원리로 걔가 이렇게 그런 기능을 할까요? 지금 우리가 이제 뿌리라고 네네. 보면 뿌리는 네. 이제 혈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무에 식물에 식물에? 우리가 키우는 식물이나 뭐 그런 것들은 네네. 혈관이 그대로 땅에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어, 우리 사람은 혈관이 우리 몸의 피부에 쌓여 있기 때문에 네네. 좀 문제가 덜하는데 얘네들은 이렇게 땅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음. 그래서 토양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토양이 중요한 거죠. 토양이 그 유해균, 그러니까 그 나쁜 균들이 많으면 바로 그 혈관하고 바로 접촉되기 때문에 뿌리가 바로 상하게 되거든요. 물도 마찬가지로 물이 많게 되면 물 상태가 그대로 뿌리하고 지금 접촉돼 있는 상태가 돼요. 근데 이제 토양이 좋게 되면 네네. 식물의 뿌리에는 미생물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한마디로 코팅층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쭉. 그 주위에 다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네네. 물론 뿌리에도 약간의 왁스층이 있어요. 네네. 근데 거기에 미생물들이 이렇게 있으면서 미생물들과 뿌리하고 서로 공존하면서 사는 거거든요. 네네. 영양분을 미생물이 땅에 네네. 있는 영양분을 분해해서 식물한테 주면 식물은 또 그 미생물한테 돌려주고 네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 120요소는 그렇게 들어가면 그 예. 뿌리에 예. 있는 미생물들 그쪽에 네. 존재하는 미생물들이나 이런 쪽에 예. 이제 힘을 줍니다. 이 효소제 같은 경우는 그 미생물에게 땅속에 얘가 있는 힘을 준다 그거죠? 그렇죠. 뿌리 근처에 있는 그런 미생물들이나 이런데 최대한 네네. 힘을 주고 네네. 그 근처에서 식물들이 잘 활용할 수 있게끔 이제 작용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가지고 있는 게 네. 물질이 3년이나 5년 정도 숙성이 됐기 때문에 네. 우리가 발효를 한다는 것은 어떤 네네. 걔를 쪼개는 거하고 비슷하거든요. 네. 어떤 물질을 아주 작은 상태로 쪼개는데 이것을 미생물을 이용해서 쪼개는 거죠. 네네. 그래서 3년이나 5년 정도 된 것은 아주 잘 쪼개진 네. 그런 물질이라고 보면 돼요. 그런 물질들이 또 들어가서 바로 식물들이 네네. 유기물을 바로 또 네네. 사용해서 견딜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또 역할을 또 여러 가지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효소제로 만든 영양제들은 네네. 뭐 저희 것뿐만 아니라 효소로만 만들어진 영양제가 또 있다면 네네네. 그런 효소제 특성이 네. 물에 식물이 잠겨 있어도 며칠 동안은 견디게 해줄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중에 기능이 가장 아주 드러난 특성입니다. 그래서 물속에서 잠겨갖고 자라는 애들한테 네네. 뭐 벼 같은 건 물속에 잠겨서 자라잖아요. 그쵸. 네, 걔네들한테는 네. 얘를 주면 굉장히 강하게 뿌리가 강해지네요. 뿌리도 엄청 튼튼해지고 네. 굉장히 좋은 작물이 크는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줍니다. 네, 물과 상용성이 좋은 거죠, 물에. 우리는 지금 거의 120 효소에 대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공부하는 시간 같아요. 그죠? 그렇죠. 이게 너무 좀 공부하는 시간 네,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너무 유익합니다. 아이고, 네, 유익합니다. 네. 이거를 뭐 몇 번 하다 보면은 이제 네. 왜냐면 지금 이게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은 네. 사실 그럴까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네. 잘 모르지만 이제 정말 식물을 키우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네. 그리고 내가 내 먹거리 정도는 내가 키워서 먹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네. 이 비료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근데 그분들은 이런 거를 어디서 알지도 못하고 네. 모르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렇게 볼 수 있도록 뭐 1시간 이거를 늘려가면 이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제가 또 우리 120 효소가 네. 흡비력이 증진이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제가 조금 촌에서 자랐어요. 촌에서 자라서 굉장히 뭐 농사를 잘 알 것 같은데 농사는 또 몰라서 이 흡비력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흡비력이 증진이 된다라는 건 무슨 말일까요? 이제 네. 흡수한다. 네네네. 비료. 네. 비료를? 비료를 흡수하는 능력인데 네네네. 저희가 비료를 땅에 준다고 해서 네네. 그거 식물이 다 쓰지 않습니다. 식물이 그것을 다 활용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힘. 우리가 쉽게 따지면 많이 먹었을 때 네. 소화력이 좋은 사람들은 뭐 금방 소화시키고 또 먹게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 효율이 좋아지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런
그 식물을 그런 상태로 만들어주는 거죠. 걔를 빨리 땡겨서 식물한테 바로 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계속 만들어주니까 네. 당연히 계속 그 흡비력은 좋아지겠죠. 있는 땅이나 이런 쪽에 있는 네네네. 비료들을 받아서 걔가 활용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많이 단축해 주는 거죠. 그래서 얘가 이제 장모는 보면 이제 네. 초년기가 있고 중년기, 이제 장년기가 있는데 장년기로 넘어갔을 때는 이제 열매를 맺어서 커 나갈 때거든요. 네네. 열매를 쫙 맺어서 커 나가는 그 시기에 또 얘를 주기 시작하면 그 열매를 키우는데 네. 또 굉장히 또 이제 힘을 쓰게 해줘요. 그쪽으로 또 뭐 많이 몰아주는 거죠, 영양성분은. 그러니까 뭐 그때마다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격들을 잘 발휘할 수 있게끔, 입이 좀 많이 나와야 되는 성격이 되면 입 쪽으로 영양분을 얘네들이 많이 쓸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그 시기에 맞춰서 얘를 적절하게 사용을 하게 되면 네네. 아주 굉장히 좋은 농사를 지을 수 있고 뭐 집에서 키우는 식물들도 튼튼하게 키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곧 있으면 우리가 지금 3월달, 4월달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지금 정도에 토마토를 이렇게 심어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보면은 네네네. 토마토를 해서 하시는데 이게 방울토마토도 집에서 하기도 하고 네. 그러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모종을 제가 네. 이렇게 사왔어요. 네. 모종을 사와서 이렇게 딱 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모종을 사와서 딱 심고 나서 이런 물을 먼저 한 번 주고, 네. 그죠? 한 네. 번 주고 오늘 줬어요. 네. 그럼 며칠 후에 또 한 번을 주는 게, 그러니까 어떻게 주는 게 그냥 뭐 한 달에 한 번씩 줘도 되고, 아니면 그때 뭐 이파리에다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 쭉쭉 뿌려도 된다든지, 네. 이게 시기적인 거 있잖아요. 뭐 네. 그 집안의 분위기와 뭐 이게 통풍과 이런 거가 다 차이가 있겠지만, 그냥 평균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게 이제 네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환경 때문에 평균을 생각하면 잘못하면 네네. 얘를 물을 더 주게 되고 맞아요. 그것도 물을 있어. 더 주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저희가 보면 그 많은 정보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얘는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얘를 심고 할 때 얘를 해서 충분히 얘를 그 뿌리에 얘가 갈 수 있게끔 해서 주고 나서 이렇게 놔두면 보통 이제 햇빛이 완전히 이렇게 들어와 있는 환경이 아니면 네네. 그냥 반그늘 정도 뭐 이 정도 상태나 네네. 그런 상태면 거의 한 뭐 일주일 이상 한 10일 정도까지는 충분히 물을 안 줘도 네네. 아마 잘 견디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는 맞아. 그 어떤 조건이냐에 따라서 어떤 집을 가면 맞습니다. 빨리 흙이 마르고 그렇죠. 어떤 집은 그 굉장히 똑같은 물을 주는데도 오랫동안 되어 있고 이 맞습니다. 통풍하고 빛의 그 배합이 달라서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그러니까 물을 주는 시기는 서양을 봐가지고 이렇게 이 손으로 집어서 줄 수 있겠지만 얘를 얘가 말라주는 것은 안 봐서 말라주는 거거든요. 얘가 물이 말랐다는 건 이 식물만 딱 봐도 알 수 있거든요. 아, 얘가 지금 물이 필요한 상태라는 걸 분명히 걔는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 맞아요. 그래서 맞아. 밑에다가 물을 주고 가장 좋은 건 그렇습니다. 그냥 옆에다가 스프레이통에다가 120ml 담아서 넣고 볼 때마다 위에다 주세요. 이게 위에다 주는 것은 우리가 쉽게 물을 너무 많이 줘서 뿌리가 썩어 죽는 이런 병하고는 이런 거 관여가 없으니까 계속 위에다 물을 주면 물을 직접적으로 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땅에다가 물을 주는 시기는 굉장히 더 길어질 수 있고 매일매일 얘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좋죠. 그리고 내가 오늘 물 줬으면 그 다음에 또 봤을 때 물을 위에다 이미 줬기 때문에 그 얘네들이 말라가는 이 상황을 더 빨리 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냥 옆에서 통 놓고 지나가면서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아 이쁘다 하면서 주시고 아 사랑해 하면서 주고 조금 닭살이 돌지는 모르지만 닭살 돋아요 지금. 저도 사실은 뭐 그런 말 잘 못하는데 그냥 마음속으로 할게요. 마음속으로. 아니 마음속으로 하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물리학 법칙입니다. 물리학 법칙. 양자 물리학 많이 말씀하시죠? 우리가 말한 대로 됩니다. 이건 분명한 과학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얘한테 주면서 이렇게 주세요. 그냥 옆에다 두고 매일매일 그냥 매일매일 주세요. 그냥 그러면 뭐 손가락 운동도 되고 뭐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막 주세요. 딱 넣고 가고 또 그냥 주세요. 매일매일 줘도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그냥 매일매일 주세요. 그러면 마를 일이 없겠죠. 얘가 식물이. 근데 저도 잘못 알고 있었나 봐요. 저는 이제 식물에다가 물을 준다고 하면 이게 화분이 이렇게 있으면 그 뿌리 쪽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거기다가 이렇게 물을 줘야 된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대표님 이렇게 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제가 들어보니까 스프레이에다 해서 그냥
아무데나 이렇게 뿌려만 줘도 네. 얘는 괜찮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얘는 물은 어디선가는 먹어야 되는데 오. 땅에서 안 먹더라도 매일매일 내가 위에서 주기 그러네요. 때문에 네. 아, 이것도 편견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처럼 아마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저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물에다가만 줘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스프레이다 해서 조금씩 이렇게 뿌려만 줘도 얘는 그걸로 또 물을 먹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죠. 네, 네. 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스프레이에다가 저렇게 타서 이렇게 놓으라고 했잖아요. 네, 네. 근데 얘가 효소잖아요. 네. 효소고 물에다가 지금 희석을 했잖아요. 네, 네. 희석을 한 상태인데 이거를 그냥 방치해도 되나요? 며칠 동안 그렇게? 아, 이제 얘를 네네네. 이제 이럴 수 있습니다. 이제 네. 스프레이통이 좀 네네. 지저분하고 네네네. 뭐 그런 상태면 네. 거기 이제 균이 있기 때문에 얘가 효소가 들어가도 발효가 될 수도 있긴 한데 네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네. 얘를 그냥 뭐 옆에 반 그늘 같은 데다가 놓거나 네네. 아니면 뭐 옆에 이제 그늘 같은 데 놓으면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아, 그늘에다가 얘- 놓으면? 얘가 네네. 뭐 이제 제가 말씀드린 얘가 만약에 발효될 정도로 놔뒀다는 건 안 줬다는 거거든요. 아, 그럼 며칠 정도 돼야 되나요? 아, 제가 몰라서 묻는 겁니다. 그냥 이거 지금. 놔두면 네네. 뭐 너무 오래 되지 않는 이상은 저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냥 아. 네, 옆에도 두고 뿌리고 네네. 내일도 와서 뿌리고 뿌리고. 내일 모레도 뿌리고 계속 뿌리세요. 사랑한다, 예쁘다, 계속 뿌리세요. 그러면 진짜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겁니다. 깜짝 놀랄 수도 있어요. 저는 오늘부터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깜짝 놀랄. 한 녀석만 골라서 한번 해볼까요? 네, 그렇죠. 한번 해보세요. 한 녀석만? 아, 다른 녀석들이 질투할 수도 모르는데 어쨌든 간에 뭐 진짜 또 다른 반응이 생기나요? 식물들도 네. 질투합니다. 아, 진짜요? 그럼요. 식물들도 살아있기 때문에 오. 네, 얘만 이뻐하면 다른 네. 애들은 걔네들은 잘 안 자랄 수 있습니다. 그 독특하게. 비교해보세요. 이렇게 놓고 오, 진짜요? 얘만 예쁘다고 예. 하고 얘한테는 그냥 예. 아무렇지 않으면 이제 얘가 훨씬 잘 자라고 얘는 이제 잘하는 것도 그냥 에이 이렇게 하면서 이럴 수 네네. 있어요. 충분히 그렇습니다. 제가 저희 엄마 집에다가 포포나무를 네. 한 10그루 심었거든요. 10그루 심고 저희는 진짜 비료를 정말 안 줘요. 네. 비료나 뭐 이런 거를 정말 안 주거든요. 아예 안 주고 그냥 네. 차라리 풀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네네. 덮어주고 막 이런 식으로만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서도 똑같이 씨앗에서 발화를 했단 말이에요. 네네네. 씨앗에서 발화를 시켜서 그렇게 똑같이 심었는데 음. 그 중에서 몇 개는 굉장히 크고요. 몇 개는 작아요. 아예. 죽지는 않아도 네. 죽지는 않는데 작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희한하게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정성 들여서 맨 처음에 심은 쪽 있잖아요. 네. 정성 들여서 심어서 다리도 이렇게 삼각으로 아, 해갖고 네네. 안 넘어지게 이렇게 만들어준 녀석들이 있거든요. 그 녀석들은 되게 커요. 그리고 나머지는 좀 힘들어서 대충 심었거든요. 네. 대충 심었다기보다 대충 해놓고 이걸 안 해줬어요. 네. 근데 그런 애들은 좀 작아요. 네, 당연히 사랑을 네. 안 줘서 그런가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 식물이나 사람도 마찬가지죠. 내가 네네. 마음을 줘야 네, 잘 자라는 겁니다. 저희 농부님들한테 네네. 저 이거 줄 때도 그래요. 네. 농부님들 이거 줄 때는 네. 얘의 효과를 네. 훨씬 더 많이 증대시키려면 그렇게 주십시오. 내가 지금 작물들한테 너희들 네. 내가 진짜 사랑한다, 고맙다. 어. 너희들이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살 수 있고 하니까 고맙다는 마음으로 주십시오 하면 작물이 틀려요. 이것은 뭐 그냥 제가 그냥 여담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실제로 틀립니다. 오. 네, 틀리게 자라요. 실제로 틀리게 자라요. 자,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 한번 실험해 보십시오. 실험했는데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아니면 저한테 이제 돌을 던지십시오. 아, 멀리 있어서 돌이 안 맞아요. 이제 그러지 않을까요? 아니면 멀리 저한테 있어서. 항의 전화를 네네. 뭐 주셔도 되고. 근데 한번 실험해보고 싶어요. 지금 저는 네. 한번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정말 저는 이제 와셔서 이렇게 보셨겠지만 여러 개란 말이에요. 네네. 여러 개인데 걔네들한테 사랑을 나눠주기엔 참 힘들긴 해요. 그럴 수도 있죠. 그죠? 네. 그럴 때는 그래서 저는 그냥 항상 그냥 물 해갖고 그냥 주고만 했었는데 겨울에는 얘네들이 잔다 그래서 사실 물을 안 줬어요. 네, 그건 뭐, 혹시 네, 맞습니다. 얼을까봐. 그럴 수 있습니다. 예, 얼면은 얘네들을 죽일까 싶어서 네, 안 줘서 네. 지금 거의 말라 있는 상태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뭐 조금- 뿌리만 네. 괜찮으면 네, 그래서 네, 차라리 살수 이제 있습니다. 조금 날씨 따뜻해지면 그때부터 얘네를 줘야겠다 싶어서 지금 안 준 상태거든요. 얘가 네. 심지어 네. 그냥 죽었다 싶어서 뒤에다 처박아 놓은 네네. 그런 뭐 우리 보통 집에서 키우는 큰 뭐 그 나무들 네네네. 우리가 뭐 개업식 때 받거나 뭐 이렇게 네네. 하는 것들들 음. 그거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네. 뿌려주면 새싹이 네네. 납니다. 진짜요? 너무 엄청나게 진짜 놀라운 효과들도 있습니다. 그냥 오. 뿌리는 거예요. 가면서 한 번씩 뿌리로 계속 뿌려주고 가는 거죠. 그냥 뒤쪽에다 죽겠다 우리가 처박아 놓는다고 하죠. 그냥 쟤는 네네네. 죽었어 하고 네네. 그런 애들도 살아납니다.
예를 주면은 네. 저 지금 그런 거 있는데 한번 해볼게요. 해보세요. 저도 한번 해봐야겠네요. 네네 해보세요. 그러면 진짜. 예, 우리 제5원소 120 효소 같은 경우는 네. 지금 우리 식물 뭐 집에서 키우는 모든 그냥 식물과 네. 그렇죠, 모든 식물과 네. 그러니까 집에서 우리가 키울 수 있는 채소나 야채 뭐 이런 것들도 네네네네. 다 가능하고 네네. 그다음에 농작물에도 가능하고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뭐 소나무나 뭐 이런 나무들도 가능한 건가요? 그럼요. 네, 그냥 아파트에 예. 그런 데서도 네네. 실제로 줍니다. 아파트 그 소나무도 네네. 잘 죽거든요. 특히 비료 주면 네. 잘 죽어요. 그러니까 비료를 줘서 네. 죽는 경우가 많거든요. 안 네네. 주면 네네. 사는데 비료를 줘서 죽는 경우가 많은데 네. 그때 얘는 비료가 아니기 때문에 얘를 주는 거죠. 그러면 활성이 되는 거예요. 생리활성제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생리활성제. 생리활성제.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뭐 네네. 호르몬 대사라든지 여러 대사들에 대한 음. 그런 것들을 대사들을 생리가 빠르게 네. 움직일 수 그렇죠. 있도록 살아날 수 있게끔 거기다 어. 힘을 주는 거죠. 아, 그래서 얘는 네네. 생리활성제입니다. 그래서 아, 그럴 때, 네네. 그러니까 아플 때, 식물이 아플 때 네네. 비료 주면 안 되죠. 우리가 굶듯이 소화가 뭐 많이 먹었을 때 굶듯이 아프면 굶거든요. 식물도 아프면 네네. 굶겨야 돼요. 근데 식물도 아프면 굶겨야 돼요? 그렇죠. 굶기면 살아나죠. 근데 오. 굶기고 있는 걸 너무 보자니 너무 좀 뭔가 도와주고 싶잖아요. 그럴 때 네네. 비료, 네네. 얘는 비분이 전혀 없으니까 얘를 네네.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뭐 얘가 얼었다. 네네네. 얼었다. 근데 완전히 뿌리까지 얼면 이제 문제가 있지만 그쵸 그쵸. 웬만큼 얼었을 때도 네. 얘를 주면 되고 살아나고 그 네네. 다음에 뜨거워가지고 네네. 열애를 입게 돼. 뜨거워서 입이 이제 열애를 입을 수도 있어요. 네네. 그때도 네. 그때 섣불리 물을 주고 나면 죽어요. 어, 얘를 네네. 그냥 스프레이로 매일같이 뿌려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살아납니다. 그러면 얘가 조금 시들시들하고 약간 네. 그렇다. 네. 그러면은 네. 얘한테 물을 먼저 주기보다도 네. 그냥 흙에다가 물을 주기보다도 네. 먼저 잎이나 이런 줄기나 이런 그렇죠, 곳에다가 그렇죠. 먼저 조금 준 주는 다음에 거죠. 그렇죠. 천천히 예, 그렇게 서서히 얘네들이 이제 예. 힘을 찾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도와주면 분명히 그런 놀라운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우리 이렇게 좋은 정보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지금 오늘이 수요일이에요. 네. 수요일이고 오전 시간이라 네. 시간대가 그래서 오늘 정말 별로 못 들어오셨거든요. 보통 때는 100명 넘게 들어오시고 500명까지 들어오시는데 네. 오늘 정말 별로 못 들어오셨는데 네. 이게 똑같은 거를 다음에 다시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제가 지금 들었어요. 그리고 좀 더 좋은 정보가 많은 네. 거를 네. 우리 대표님을 모시고 대표님이 좀 힘이 들더라도 네, 네, 좀 네. 모시고 네. 이거를 좀 방송을 해서 왜냐면 정말 식주사분들 되게 많으세요. 네. 그렇죠. 정말 네. 식물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매번 죽이시는 분들이 많아요. 해마다 죽여서 해마다 나가요. 그렇죠. 제 네. 주위에도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돈 주고 사서 돈 주고 버리고 막 이러신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근데 정말 그런 분들한테는 이게 어떻게 보면 희소식이지 않을까. 그리고 얘 하나만 사놔도 1년은 쓰겠어요? 그럼 그런 분들한테는. 그렇죠. 얘 그죠? 하나면 뭐 네. 예, 충분히 1년 쓰죠. 그러니까 네. 얘 하나만 사도 집에서 이렇게 식물을 키우신 분들한테는 1년 정도는 충분히 쓰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지금 이제 나중에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이 제5원소 120 효소라는 네. 그 이름이 왜 이렇게 지어졌는지 네. 왜냐면 나중에 들어오신 분들도 모르실 테니까 네. 이거 한 번만 하고 오늘은 마무리를 하고요. 네. 다음 시간에 또 저희가 시간대를 좀 많이 오실 수 있도록 제가 하고 나서 그분들한테 이거는 정말 널리 알려야 될 것 같아요. 정말 필요하신 분들이 너무나 많은 정말 이런 제품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제5원소 제120 효소의 이름의 원리 한 번만 더 해주세요. 자, 네. 120 효소는 네. 120은 120가지의 네. 식물로 효소를 만들어서 그대로 담았다 해서 네네. 120 효소고요. 네네. 앞에 있는 이제 제5 원소는 네네. 저희 회사의 이름입니다. 촌빛. 그러니까 촌이 CHON입니다. 영어로 하면 CHON. 이것은 탄소, 수소, 산소, 질소. 이것은 이제 유기물을 이루는 네 가지 네네. 원소거든요. 네네. 이 유기물을 이루는 네 가지 원소의 네. 빛. 얘를 다 결합하고 얘를 조합하는 그런 이제 사랑의 빛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네. 빛. 그래서 촌빛 바이오 이렇게 되는데요. 그래서 네네. 이 촌빛이 제5원소라고 이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네네.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네. 식물을 키우거나 뭐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음. 그러니까 내가 먼저 확신하지 않으면
그 대상도 나한테 그만큼의 빚을 주지 않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네네. 그런다는 것은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야말로 네네. 진짜 저는 우리가 인류가 네네. 존재하는 네. 그런 힘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식물에도 그런 사랑을 담고 있는 네네. 120은 제후원소는 사랑입니다. 그냥 사랑의 120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사랑의 120 요소. 예, 좀 네. 사랑의 120 요소. 아, 우리 그 문지님께서 이제 봄이 되면 자기도 이제 실험을 해보신다고, 네네네네. 실험을 해보신다고 그러고, 또 물어보셨어요. 율마하고 몬스테라 같은 것도 괜찮죠? 라고 이렇게 물어보셨는데요. 아, 그럼요. 예, 네네. 몬스테라, 율마가 조금 이제 예민한 애예요. 예, 예민하기 때문에. 율마가요? 예, 네네. 율마는 예민하게 좀 항상 네네. 지켜봐 주시고, 네네. 더 애한테 좀 사랑을 주시면 네. 굉장히 좋은. 율마가 왜 예민하죠? 잘 죽어요. 얘가 습기나 환경에, 그러니까 예민한가? 습기나 뭐 환경에 예민한 그러니까 거예요? 통풍도 잘 안 되고, 네네. 그다음에 네. 습기가 이런 게 네네. 다른 애들은 조금 잘 버텨주는데 얘는 네네. 조금만 그런 게 밸런스가 안 맞으면 네. 금세 이렇게 이제 줄기가 이렇게 노랗게 되죠. 그러면 점점 네네. 다 말라가 죽어요. 근데 조금만 또 신경 쓰면 또 그게 또 다시 또 돌아오거든요. 아, 되게 좀 네네. 뭔가를 네. 예민하다는 거 뭔가 잘 받아들인다는 또 뜻도 되긴 해요. 아, 예민하다는 거는 뭔가를 조금 더 잘 받아들인다. 네, 그래서 얘를 잘 활용해주면 네네. 오히려 더 큰 율마를 만들어서 이게 율마가 크면 되게 이쁘거든요. 맞아요. 예뻐요. 되게 네. 이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키우기가 네네. 진짜 힘듭니다. 그래서 조금 율마도 충분히 얘를 잘 활용하면 이쁘게 잘 키울 수 있다. 제가 말씀드린 줄 때는 고맙다, 사랑한다, 너 예쁘다, 너 왜 이렇게 예쁘니? 이렇게 하면서 주시면 네네. 얘 효과가 1000배, 1000배 더 일어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것은 확신합니다. 제가 다른 것은 확신하다고 제가 말씀을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근데 저것은 제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키포인트는 물을 줄 때 사랑한다, 너를 좋아한다, 이쁘게 잘 커다오, 뭐 이렇게 사랑의 말을 항상 넣어주라는 거였습니다. 자, 오늘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굉장히 많은 걸 좀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우리 대표님하고 쇼피바이오 대표님하고 처음 이거를 해봤는데요. 처음 소통의 시간을 가져봤는데, 지금 이제 3월달 중순이고, 앞으로 더더욱 이거가, 식물 영양제가 더더욱 필요한 시기가 이제 앞으로 올 거거든요. 앞으로 오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조금 많은 시간, 많은 분들이 들어오는 시간대를 한번 제가 그 시간대를 찾아서 다시 한번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에 할 때는 오늘 못 들은 게 너무 많았기 때문에 오늘 저는 내용이 너무 좋았거든요. 이 내용 좋은 걸 다시 한번 하고 또 다음에 할 때는 정말 그 화분 같은 걸 하나 놓고 우리가 그거를 하는 거를 보여줘도 이분들한테 식집사님이나 식물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시간이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저는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는데 이제 오늘 이제 지금 보시는 분들이 오늘 굉장히 저조했어요. 오늘이 수요일인데 다들 수요일에는 낮에는 어디 뭐 가시나? 수요일 오전에는? 수요일 날은 이제 일주일에 딱 중간이기 때문에 중간이어서? 더 열심히들 더 일하시고 일하시라고 바쁘신가? 네. 저는 오늘도 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이렇게 항상 100명 이상이고, 뭐 500명 이렇게 되는데, 오늘 다들 약속이나 한 듯이 어디 가신 걸로 그렇지만 삐지지 않고 다음 시간에 똑같이 한 번 더 해서 우리 식물을 키우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우리 소통과 공감의 메신저 소공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 뵐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꺼주셔야 돼요.